연출가 강훈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극장 개관 8주년을 맞아서 그 어린이를 위한 종로 모던 프로그램으로 저희 이제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받아보셨죠? 네,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는 무슨 누구에 대한 연극일까요? 이상 들어보셨어요? 이상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 네, 시인이에요, 시인. 네, 건축? 누가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상은 건축 기사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축을 이제 전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 지금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상에 대한 연극을 준비하니까 이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상에 대한 시도 읽고 이상 시들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끼리 공부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끼리 공부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연으로 좀 이 강연을 기획을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첫 강연이 시작됐고요. 어제는 이제 함동균 선생님이 이제 문화평론가 함동균 선생님께서 이제 이상의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건축계의 거장 조성영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조성영 선생님 잘 아실 테지만 어린이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건축물들 설계하신지 아시나요? 아니에요? 네. 아주 많은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도 조성영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큰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상이 이제 이 경성이라는 곳, 서울이라는 곳을 살아가면서 이제 시도 쓰고 이제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용 선생님 오늘 모시고 우리 서울이 어떻게 서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나 가져가는 걸 어디서 되는 이게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어요? 두 그릇 먹은 모양인데 제일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면 비치고 그러면 좋죠. 근데 나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좀 더듬더듬 하더라도 조금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 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없고 좀 아니면 뻔한 얘기 같은 걸 써놓고 좀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긴장은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또 질문을 중간에 잘 못 알아들으면 그때 바로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는 손 들고 질문을 해줘요. 그 대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짧은 질문 해주고 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고 나중에 질문하면 다 잊어버려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때 바로바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있는데 포인트가 이게 저게 안 된대요. 이렇게 어디 지시하는 게 안 된대. 원래 포인터라는 건 지시하는 게 포인터인데 혹시 누가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레이저 포인터 혹시 있으면 이렇게 빌려주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예. 어떤 거 내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어디다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이 모양이에요. 나도 여러분하고 비슷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에 걸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길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굉장히 오래, 거의 100년 동안의 일을 얘기할 거니까 그걸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면 바로 손 들고 질문하기. 약속할 수 있죠? 네. 됐어요. 살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다가 여기 할아버지한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주지. 지금 이렇게 서울을 위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거 산도 아니네요. 헬리콥터를 타고 본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도가 있고 왼쪽에 사진인데 이걸 반대로 봐야 돼. 여기 있는 산이 여기예요. 여기 있는 산이 이 산이고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산이고 이게 북악산이에요. 북쪽에 있는 산 남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경복궁 이렇게 된 게 광화문 앞에 광장 있죠? 여기 광장이에요, 광장. 길게 보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디서 찍었다는 대충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여기 있는 거는 무슨 산이 그러면? 남산, 이 산이에요. 인왕산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가 쳐져 있어.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서울 성벽. 보통 성벽길, 그 둘레길 돌고 그러죠. 성벽길. 이렇게 있어서 이 지도를 자세히, 오늘 지도가 몇 장이 나올 텐데, 서울 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 조선시대 그 김정호라는 옛날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걸 직접 지도를 그렸는데 나는 내 경험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 지도보다도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현대 지도 말고 옛날 지도라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에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 선이 이렇게 해서 기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여기 보면 산 모양이죠. 북악산 하나 뚱뚱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왕산은 이렇게 많이 봉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남산은 크게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네 개 중에 산 것도 안 보였지. 산도 아니지. 여기 북쪽이라 그러면 여기가 무슨 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건 산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네 개에 비하면. 그래서 이 네 개의 산이라 해서 내사산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내는 내부할 때 내자. 안에 있는 네 개의 산. 네 개의 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으로 만들어진 게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저 성벽은 일부러 쌓긴 했지만 이미 산줄기가 있는 거에다가 조금 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쌓아서 성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른 침략하는 걸 막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네 개의 산을 연결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서울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잘 안 보이죠? 걸어다니다 보면 산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예, 건물이 하도 많이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대부분 막 가려져 있어서 이걸 잘 보이게 도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가리고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도 잘 안 배우죠. 안 배우니까 서울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이런 큰 도시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외국 사람들은 못 봐요. 그냥 자동차를 한번 삑 돌아보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고 아, 큰 도시구나. 사람들 많구나. 그리고 뭐 번쩍번쩍하고 이런 건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서울이 다른 자기네 도시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산인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없어요. 여기서 아직 학생들은 외국에 아직 나가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너무 막 얘기하나? 일본에 서울을 가본 학생 있어요? 혹시 부모님하고? 일본, 동경 없어요? 아니, 저 누가 손을 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부모님한테 글로 휴가 가자고 그래요. 동경으로. 어? 일본에 가? 일본 가? 갈 기회. 잘 됐네. 일본은 사실은 가까운 나라고 아마 요새는 그 요금도 이렇게 안 비싼가 봐요. 먹는 것도 싸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봐요. 거기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관계도 굉장히 미묘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가볼 필요가 있는데 가서 그 동경을 보고 와서 나한테 한번 전화 좀 해줘요. 뭐가 다른가? 굉장히 달라요. 동경은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도시 안에서는. 근데 우리도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산이. 없고 그냥 건물하고 마을만 있어요. 그러면 파리가 어딘지 알죠? 프랑스 파리. 예, 그건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뉴욕에 있을까요? 없죠. 건물만 있죠.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가 산이 없어요. 산이 있는 도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에서 산이 보이는 데는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있어요. 밴쿠버는 항구니까 항구에서 산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 대부분이 산이 안 보여요. 조금 산 보려면 적어도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이제 산이 보이는데 산이 있는 데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워낙 크니까, 넓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좁은 땅에 산에 이런 땅에다가 서울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땅은 전체 한 나라는 좁고 그 전체가 다 울퉁불퉁해요. 땅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그 평평한 데 가서 이게 도시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요? 주로 주식을? 쌀. 네? 쌀을 먹죠? 밀 아니죠? 네, 밀은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쌀이에요. 쌀하고 밀하고 어떻게 크게 달라요? 만들 때, 기를 때. 네? 뭐가 크기? 이름이 달라요.
아, 이름 다른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뭐가 다르냐, 이거. 크게 다른 거. 맛이 달라요. 아, 그것도 당연한 거. 좀 좋은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다 글자 한자씩이에요. 둘이 둘자가 아니고 한자. 한 개는 고추고 한 개는 가루예요. 다른 물이 더 필요해요. 이제 좀 앉아서 할게요. 내가 대답이 너무 늦게 나와서 안 돼요. 나는 밑에다가 물이 가득한데 위는 물이 없어요. 우선 이름에서 한자식이죠. 한자식인데 쌀, 밀. 그래서 근데 기를 때 심어서 기를 때 틀려요. 밀은 땅에다 그냥 심어요. 쌀은 땅에다 심어요. 물에다 심죠. 근데 그 물이 그냥 바다나 강이 아니고 논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인데 거기 물을 담아서 거기서 길르죠. 그게 제일 크게 다른 거예요. 그 쌀하고 밀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농사해서 짓는 나라하고 밀을 짓는 나라는 나라 모양이 틀려요. 가서 보면. 왜 틀릴까? 똑같이 그냥 심어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뭐가 예. 우리나라는 산 많잖아요. 예. 산에서 보통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쌀을 넣는 거예요. 산이 없는 데서는 못 그러겠네. 뭐 비슷하긴 했는데 또 다른 학생. 쌀은 밀은 그냥 밭에서 심는 거니까 심으면 돼요. 근데 이 쌀은 물 위에다 하는 거니까 물은 편편해요? 아니면 물도 이래요? 물이 있는 땅은 편편하죠. 물을 우리가 이렇게 부어서 여기다 딱 놓으면 편편한 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데는 쌀을 심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 땅에는 밀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제일 큰 차이는 손을 든 거예요. 아니 머리? 우리나라는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물에 넣어서 콩사원을 만드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이라서 그렇게 심어서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라고 그러죠. 비가 그냥 며칠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 땅은 울퉁불퉁하고 먹긴 먹어야 되겠고 밀을 해야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쌀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는 베트남, 중국의 일부 또 이 동남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쌀을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데 우리는 완전히 쌀이죠. 우리는 밀을 거의 안 먹어요. 밀은 다 수입품입니다. 이렇게 내가 느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질문을 빨리 좀 해서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동그라미 금방 기억나죠? 그 동그라미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아까는 그 동그라미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서울 전체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여긴 또 하나 있죠, 동그라미가. 이건 큰 동그라미, 큰 산. 큰 산에 작은 산이 매달려 있죠. 꼭 문어 머리처럼 위에 달려 있고 여기 작은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4개 외사산. 그래서 이 바깥에 외사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사산이 바깥에 또 4개가 있어요. 오늘 그건 거기에 가면 너무 넓어지니까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외부 4개만 우선 먼저 조금 기억을 해둬요. 그러면 자, 이 지도를
항상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 처음 오면 처음 가르치는 때 이걸 지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대학생도 아닌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도 이 지도를 그전까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고 적어도 건축과를 대학에 건축과를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큰 산이 위에 있고 작은 산이 밑에 있고 작은 동그란 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섬들이 쭉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하고 연결된 거는 먼저 보세요. 4개 산하고 뭐가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굵는 거. 까만색으로 굵게 그려져 있고 중간중간 가다가 자꾸 산 봉우리 같은 게 보이는 거. 요것도 무슨 이렇게 한 눈으로 따라가 보면 이게 서울에 있는 중요한 산맥이에요. 산이 쭉 연결된 그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보이고 사방으로 다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요 산맥과 산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건 뭘까 이게? 예? 물길. 예를 들면 삼청동 가도 물이 흘러내리고 다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산이 있으니까 산 사이가 골짜기지.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산맥하고 골짜기가 쭉 뻗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그 처음에 봤던 사진이 나와 있는 그거를 도시화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시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크게 보면 이쪽 제일 아래쪽에 넓은 게 하나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강. 무슨 강? 한강. 이게 한강이에요. 그럼 여기 한강 옆에 큰 섬이 있어요. 남쪽에. 예? 남이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면 여기 또 섬이 큰 게 하나 보이는데 이 섬은 없어졌어요. 물이 계속 흐르다가 그냥 여기 땅에서 다 흡수해버렸어요. 여기 땅이 어디냐면 이게 서울숲이에요. 서울숲 가봤어요? 뚝섬 쪽에 여기 서울숲이에요. 우리 사무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여기 지도가 잘렸는데 여기는 또 하나 섬이 하나 또 있어요. 부리도라는 섬인데 부리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당연히 못 들어봤죠. 부리도는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부리도인데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이게 섬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야구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종합경기장이야. 무슨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나 우리 집이 거기 있는데, 예? 종합운동장 여기 우리 집이 거기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어요. 섬인데 이게 나무도 없고 그냥 언덕도 없어서 물이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잠겼다가 물이 좀 떨어지면 거기가 모래밭이 드러나는 그런 섬이었는데 거기다가 축구장도 만들고 야구장도 만들고 올림픽도 치른 거예요. 올림픽을 거기서 했죠. 그래서 주경기장이에요. 여기죠. 그럼 이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잠실이죠. 이게 잠실.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 한자를 지금 몰라서 참 큰 문제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뽕나무 숲이라고 써놨어요. 한자로. 옛날에 거기 뽕나무가 많은데 잠실이라는 거는 잠실은 뭘 길르던 데예요? 누에 잠자니까. 누에를 기르려면 누에가 뭘 먹어요? 뽕잎을 먹죠. 이게 여기 뽕을 굉장히 많이 심었던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이제 아까 학생들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던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갈 거고 고등학교 갈 거고 이제서부터 좀
한문 공부를 좀 해요. 예? 한문이라기보다 중국 글자 공부. 아니 우리 지하철 타면 잠실 뭐 다 한자가 다 써 있죠 거기. 예? 써 있고 한글로 써 있고 영어로 써 있고. 그럼 거기 써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도 여행을 잘할 수 있고 중국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자를 안 배우게 할까요? 옛날에 다 우린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믿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배워야 돼 이제부터. 안 하는 셈이네. 정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가 이게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내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전쟁 끝나기 전에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얘기하는 그 말 중에 일본어가 있고 집에 이제 일본어 책들이 아버님 보시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본 걸로 지금 일본어를 읽는 거예요. 뭐 소설을 읽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이 우리나라는 번역이 많이 안 돼요. 번역된 책이 거의 없죠. 중요한 거 몇 개 외에는 책 출판이 너무 늦어요. 그 책은 너무 늦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정보가 빨리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보가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오늘 이거 하려고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리모컨 아들이네. 여기 있는 거 글 써놓은 건 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알아요 정말? 물어볼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알 거고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성조심리. 아니 내가 학교에서 보면 대학생들도 몰라요. 이 말을 거의 안 써요. 무슨 뜻이에요? 성 바깥의 심리. 성박 심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옛날에 한자로 썼으니 성조심리. 근데 여기 성이죠, 성. 이게 성 바깥의 심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까지가 대충 심리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여기하고 나눠서.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성조심리라고 불렀을까? 여러분들 저거 드라마 안 봐요? 역사 드라마? 네. 싫어해요? 이성계 알아요? 이성계? 이성계가 누구예요? 예? 조선시대 최초의 왕이 이성계죠? 이성계가 뭘 했어요? 이성계가 뭐라고,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성계는? 일본? 또. 이성계 어디서 온 사람인지, 서울 사람은 아니니까. 함경도 사람이에요. 맞아요. 함경도. 우리 집이 거기 고향이 같아요. 이 함경도에 있던 이성계라는 장군이 나중에 뭘 일으켜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여기 저기서 함경도를 지키고 있다가 쿠데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쿠데타? 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쿠데타라고 그러죠. 5.18 쿠데타죠. 이성계도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에 있는 장군이 그때 당시 서울이 어디였어요? 한양? 한양은 이성계가 세웠으니까 그 전.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 사람이에요. 그때는 개성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기 북쪽으로 치러 나갔다가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개성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서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개성을 버리고 어디로 이사 와요? 네, 서울로 이사 온 지금 우리의 서울. 그 이름이 한양. 한양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서울로 이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서울이 된 거예요. 원래는 개성이 서울이었는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한양이 서울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수도가 여기죠. 남성부 그리고 나머지 그 바깥으로 성외 지역 이걸 아까 뭐라 그런다고요? 성조심리. 이 성조심리 어디서 이게 나오면 이제 알아야 돼요. 성조심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에서 온 이 장군과 전쟁에 여러 가지 공을 이룬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사냐면 이 성 안에서 살아요. 이 안에 살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 여기도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옛날에 남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살던 사람은 다 이쪽으로 쫓겨나요. 그 성조심리 나가서 농사 짓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결국 점령군한테 밀려난 거죠. 그게 성조심리의 역사입니다. 너무 길게 가는데 오늘 내일까지 수업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내일까지 안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해요. 이 일을 먹고는 진짜 못 살겠다. 좀 해줄래?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일로 올라와. 의자 하나만 좀 준비해 주세요. 나 혼자 하다가는 내일까지 갈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저게 보여요. 이제 북한산. 응? 보이죠? 북한산? 아까 북한산 얘기는 안 했어요. 북악산 얘기만 해서 북악산. 북악산, 인왕산. 그러니까 북악산은 지금의 뭐가 있는데? 북악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청와대가 있었죠? 네, 지금 대통령은 거기 안 있고 용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에 대통령궁이 여기에 있었는데 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산이 없어요. 그냥 편편한데 일로 이사 왔고 이렇게 아까 그려놨던 그 산의 줄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은 높이로 된 거가 이제 줄기로 아까 그려져 있었던 거고 그 사이는 좀 낮으니까 여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냇물이 흐르게 돼 있는 그런 땅 모양. 뭐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놓여지고 이거까지만 대충 모양을 보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어디 땅이냐면 부산이에요. 부산은 바닷가에 있죠. 같은 도시인데 모양이 전혀 틀려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길쭉해요. 이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이제 여기 이렇게 함랙이 이렇게 나가죠. 원래 부산은 중심이 부산의 중심을 아는 옛날 중심. 그것까지 모르겠죠. 동네 맞아요. 동네 성이 있었죠. 동네 성. 그래서 인지ner한테 보면 동네 성이 제일 먼저 함락이 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쪽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항구가 발달되면서 일본이 슬슬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슬슬 자리 잡으면서 원래는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고 동네나 두수 사람만 살았는데 이쪽에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일본 사람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고 오늘 서울 얘기를 할 때 아마 등장할 텐데.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도시마다 모양도 틀리고 발달된
뭐라 그러나 변화된 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는 아주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가 일을 하려면 좀 더 도시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건축 공부만 해요. 그래서 집만 지어요. 도시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를 공부해야 땅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집 외에 우리 집만 중요한 게 나무 집도 중요하고 집과 집 사이 중요하게 배울 텐데 전부 내 집만 설계해서 경쟁 엄청 심하고 이 도시를 너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특히 여러분들 지금 수업 공부하는 게 모던 도시죠. 모던이란 말이 또 좋더라고요. 여기 모던 영어지만 이게 이제 근대 지금 시대로 가까이 올수록 적어도 한 100년 전 그쯤 되면 이제 모던 도시가 지금은 모던 도시가 아니고 현대라는 거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읍이란 말도 썼어요. 도시 말고. 그러면 이게 서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옛날 얘기 이런 아사달의 도읍하다. 이때 도읍 이게 무슨 뜻일까? 아사달의 도읍을 하다. 아사달은 어딜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큰. 당군은 들어봤어요? 당군? 이거 들어봤잖아. 당군 왕검 알아요? 당군? 당군하고 이성계하고 누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죠? 당군은 아주 오래쪽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군 왕검이 처음에 도읍을 정한 데가 서울이 여기 아사달이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럴 때 거기다 서울을 정하다 할 때 도읍하다 이런 말을 써요. 도읍이 그냥 어떤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뭘 도읍을 정하다 거기를 중요한 도시를 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요 말을 조금만 기억을 하면 돼요. 도와 시 도는 어디 어떤 뭐라 그래 권력을 가진 통치하는 사람 대통령 군수 시장 이런 사람이 다스릴 겁니다. 다스린다 할 때 이 도자를 써요. 그래서 이걸 도읍 들어가는데 다스린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네성처럼 거기에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여기 저자라는 건 시장이란 말인데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생활하는 그런 곳. 그 두 개를 합쳐서 도시라 그래요. 이거 없으면 도시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도시가 아니면 뭐예요? 도시가 아니면 그런 도시가 안 하고 시골이 시골. 네? 우리 같은 이런 도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는 마을 혹은 지방.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 그러면 처음에 아까 한양에다가 제가 그 도읍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성계 장군이 도읍을 정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누가 살아요? 이성계는 분명히 살았을 거고 또 누가 살았을까? 일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신하도 있을 거고 장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백성이 아니고 왕이 전부 이거 다스리는 그 국가니까 그 왕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군인도 물론 살고 예를 들면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는 물건을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성 안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왕이 살아야 되니까 궁궐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처음으로 경복궁, 창덕궁을 먼저 지어요.
제일 먼저 성을 아까 이거 둘러싼다 그랬죠. 산을 둘러싸서 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궁궐을 2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면하고 들어갔죠. 정면. 네, 들어갔어요. 어디에 정묘가 어디에 있어요? 종로요. 종로구. 예. 어디 옆에 있는데? 무슨 뭐 옆에? 종묘. 까먹었어. 네, 기억해요. 창덕궁 옆에 있어요. 창덕궁. 2번째 이 공거린 창덕궁 옆에 종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석극을 여러분들 아까 안 본다고 그랬는데 연석극 봐야 돼 이제. 거기 보면 이 신하들이 왕한테 대들 때 있어요.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이 뭐 하라 그러는데 머리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말씀드리겠다. 왕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묘 사직을 구하소서 뭐 그런 말을 해요. 종묘 사직을. 그러니까 왕의 책임은 종묘하고 사직을 구하는 거예요. 종묘는 이 제일 사후에 많이 나오는 말이 종묘 사직. 왕의 책임은 종묘하고 사직을 지키는 거예요. 종묘는 왕들의 그 선조들, 자기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나중에 세상을 뜬 다음에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종묘예요. 근데 거기에 무덤은 없는데 일단 그런 그 조상에 대한 그 예를 드리는 것이 종묘고 이게 끊어지면 이 나라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직은 반대편에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종묘는 여기에 있고 사직은 여기에 있어요. 사직은 뭘까요? 두 가지 그냥 왕의 책임이라고 그랬어 아까. 누구 한 사람 사직공원에 가봤어요. 사직공원. 그런데 거기 왜 몰라요. 사직공원이 사직단이 있는데요. 사직공원인데. 사직단이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공원에 갔으면 사직단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직은 뭐냐면 우리나라 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쌀 농사가 제일 물이 그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비 안 오면 난리에 가물고 그러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하고 왕은 도감을 해야 돼요. 비를 오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잘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사직단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우리 백성을 다 구할 수 있다. 이게 내 책임이다.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물론 왕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대통령처럼 전체를 대표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게 잘 돌아가도록 정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왕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위에 선조를 잘 모시고 또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공리를 하는 이 종묘와 사직을 양쪽에다 둬요. 이렇게 양쪽에. 공의 양쪽. 왼쪽, 오른쪽에 두고 이게 중국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궁의 왼쪽과 오른쪽에 종묘 사직을 두게 되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4개의 문을 성벽에다 문을 달아요. 이운데 산이 4개가 있고 성벽이 있으면 들어가지 나갔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달아요. 그게 문 중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남대문, 동대문, 문임은 아니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그러면 딱 동서남까지 나왔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북대문이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죠? 북대문. 어디 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름이 북대문이 아니야. 무슨 이름이요? 산속에 있는 거는 이름이 뭐예요? 봤다면서. 인터넷에서 봤어요? 엄마가 또
엄마가 찾아본 거는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걸 물어봐야지. 왜 북대문은 없어요라고 물어보고 자꾸만 물어봐야 돼. 매일 물어봐서 엄마가 그 공부하도록 해야 돼. 엄마들이 알아요. 뭐 때문에 아냐면 거기에 저 등산 갈 때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북대문인지 몰라요, 사실은. 창의문 모르겠어요, 창의문. 아, 숙정문, 미안해. 우리 조교가 가르쳐요. 숙정문. 숙정문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가 개방이 안 됐다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 처음으로 개방이 돼서, 왜 그동안 계속 그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간첩들이 쳐들어오는 막 막으려고 거기를 개방을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개방을 했어요. 창인 숙정문. 그러니까 세 개의 문은 동서남북에 그거를 따서 했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문은 숙정문이라고. 그 네 개의 문을 달고 대문이니까 큰 문이죠. 대문은 큰데 서대문, 동대문 다 크다는 뜻이. 그 다음에 서소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소문. 그건 작은 문이에요. 그 사이에 또 네 개가 있어요. 그것도 문이 좀 똑같지 않은데 하여튼 네 개의 문, 네 개의 작은 문이 뺑 둘러져 있고 여기에 그에 의해서 서쪽에 있는 문하고 동쪽에 있는 문을 쫙 연결해요. 크게 이렇게 길을 크게 내는데 이게 지금의 무슨 길이냐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무슨 대로인데 뭐? 예? 무슨 대로? 동서대로 맞아요. 아래쪽이 써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칸닝했네. 아니 아까 보이는 걸 저거 여기 보이죠? 그것도 칸닝이에요. 동서대로를 우선 쫙 그어요. 그 다음에 동서대로 하면 남북대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북대로는 없어요. 아까 북쪽에 그 문 이름 없는 것처럼 북쪽은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없어. 없는데 여기 뭐 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휘었어요. 숫자로 돼야 되는데 휘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종로에서 종각 알죠? 종각. 저 12월 공날 종치는데 거기서부터 남대문까지 이렇게 휘어요. 흰 길을 여기 길이 없는 대신에 이 길로 이렇게 하고 이 길이 기본적인 서울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걸 이어요. 이렇게 이어서 지금의 그 광화문까지 가는 시청앞 광화문 가는 길이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얘기 안 할 때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 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길을 우선 딱 만든 거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게 뭐예요? 파란 거? 파란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청계천. 요 위에는, 여기는. 여기도 청계천 있어요? 청계천이 막 저 위로 올라가? 청계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네? 개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 이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여기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청계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광화문 어디쯤? 거의 달팽이 같은 거 하나 있죠? 소라같이 생긴 소라 좀 큰 거.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까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서울 시민도 몰라요, 이거. 이거 아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지도를 안 보니까. 아무도 이게 김정에서 없애라 그래야 돼. 소락 찌르고. 거기서 물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다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지금 저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뭐 가짜 같지 않아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청계천 물은 어디서부터 올라올까요? 한강에서부터 올라와요. 한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아까 지도에서 한강 나왔었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뭘로? 펌프로 올려서 여기까지 와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국민이 바보가 되는 지금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보고 여기 소라꼭지에서 나오는 거로 착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옆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 자,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가 가고, 이제 20세기가 된 거예요. 2000으로 시작하는, 아니, 1900으로 시작하는 때가 됐는데, 이때 1897년에 옆에 있는 이 아저씨, 할아버지, 고종 할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이렇게 바꿔 입어. 왕옷이 아니죠. 무슨 옷이에요, 저거는? 일본? 일본이라 그러긴 어렵고, 하여튼 서양 사람 흉내낸 거죠. 드디어 일본 흉내 내는데, 더 올라가면 서양으로 가는데, 그런 서양은 무슨 장군의 그런 어떤 비슷한 이미지로 이런 옷을 입고, 대한 제국을 선포해요. 이렇게. 그게 대한제국.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 저 친구는 지금 졸리구나, 이제. 그냥 졸면 자도 돼요. 졸리는 걸 굳이 거부하지 말고. 나중에 물어볼게. 대한제국, 제국이라는 거는 황제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거 누구 본을 땄을까요? 우선은 일본이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영국, 프랑스, 서양에 있는 나라들, 다 황제예요. 황제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걸 하고, 근데 이제 하려고 한 건 저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하나, 모던한 나라를 세우자 하고 고종 황제가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했는데 워낙 이때쯤 돼서 조선이 힘이 없어서 금방 들켜요. 들켜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강경관 들켜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수포로 돌아가고 얼른 일본이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을사조약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조약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강제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1910년서부터 언제까지? 1945년이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1945년 해방? 광복. 그것도 답인데 더 좋은 답은 조선룡이 태어난 다음에가 1945년이에요. 옛날에 그 친구가 여기 건축가 친구가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럼 알아야 돼요. 정기용.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했던 건축가인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5년 동안 나하고 같이 계속 같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짜장면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냥 계속 같이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걸 먹으면 자기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14일 2주 동안을 살았다. 그럼 언제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맞춰봐요. 8월. 네? 네, 8월.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맨날 그냥 그거 쟀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일제 치하에서 그
온갖 그 압박을 받으면서 열흘 동안 견뎠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앞에 난 1년 반이 지났는데 내 앞에서 이제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웃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기준을 이제는 정경 선생을 가지 말고 내 기준으로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자, 이게 일제강점기예요. 나는 일제강점기에서 1년 넘어 살았고 1년 1개월을 살았고 1년 4개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경상이 식민지 도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서울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우리가 한성, 경성, 일제시대는 경성이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일본말로 경성, 게이조라고 그래요. 게이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서울대학 이름. 경성대학, 경성제국대학. 제국이잖아요. 서울대학 이름 경성제국대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서울대학을 가서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해?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으로 오면 되잖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공부해야지. 이 지금 좋아? 거기는 저거를 달지 아이폰을 잘 달아야 돼. 거기 아이폰 학과가 있어. 갤럭시 학과. 정확한 이름은 휴대폰 학과예요. 거기는 뭐 전학생 장학금이야. 그래. 자, 그래서 이 서울이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에 중간에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어저께 강의에 그거 했더니 모감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거 다 다른 선생님들 듣고 내가 하는 거는 큰 줄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일본에 집도 다 있고 다 있는 재산이 다 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갔으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되냐면 자인이치가 됐을 거예요. 자인이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 사람도 드라마 혹시 한 번 해? 그 유명한 드라마를 안 봤어요? 자인이치? 네. 응? 들어본 적은 있어? 들어본 적? 지금 말고 한 2, 3년 전에 한 2년, 3년? 어린이가 어떻게 드라마를 보고 그래요? 우영우 같은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몰래 봐요, 몰래. 엄마가 눈치가 엄청 많아. 너무해요. 어떻게 너희한테 그럴 수가 있죠?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나중에 내가 엄마들한테 강의 많이 거지. 그다음 이걸 안 했잖아. 그래서 얘기 잊어버렸어. 이거 이제 봐서 이제 대충 영어로 써졌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게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하소문, 네 개의 작은 문. 여기서 짙은 색깔이 사대문인가? 어떻게 되나? 검은색이 사소문이야? 이 뭐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큰 문하고 작은 문이 그 사이사이에 있고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게 이게 서울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 우두머리가 살던데
이 중앙 조선 총독부, 한국의 조선을 다스리는 그 기관, 일본 사람들의 기관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부가 여기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광화문이에요. 예? 이 사진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있는데 사실 이 광화문이고 요 뒤에 있는 게 금정전이에요. 경복궁 안에 있는 금정전, 가장 큰 정각, 그 사이에다 박아놨어요, 이거를. 지금의 광화문하고 광화문 안에 있는 큰 궁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큰 건물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일부러. 이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물 이쁘잖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왜 다행히 부셨어요? 다행이다. 내가 89년쯤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건축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오프닝에 왔었어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중에 아주 유명한 일본 건축가가 이 인사말을 하는데 뭐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첫 번 만난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1941년생이래요. 나는 1944년생이고 1941년생인 자기는 일본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여기 아버지가 여기서 근무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여기 와 있어서 1941년에 자기가 대의조에서 났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조화무게는 일본에서 났다. 그거를 대비하면서 처음에 말을 이거 참 하기가 힘든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끼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는 필츠코 알아요? 필츠코? 신문에 많이 나죠? 건축의 필츠코 상담. 신분 안 보는데요? 어린이 봐요. 어린이 신분만 봐요. 만화만 봐요. 몰래 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둘 다 침대 앞에 붙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지금 식당집 하나도 없는데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네, 안 봐요. 하여튼 뭐 알아서. 네,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도 잊어버렸다고. 왜 얘기했지? 이거 얘기하다 좀 흥분해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한국 건축가가 발표를 하는데 일본 건축가 그 외에 이 답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일본의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똑같이 생긴 사진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 건물만 나오는 사진, 앞에 이게 안 나오게 큰 건물을 보여주고 이 총독부죠. 자기 총독부에 있는 어떤 간부의 아들이니까 건물 이쁘죠 그래가면서 막 정말 이뻐요 이 건물. 굉장히 근사한 건물인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사진에서 이 광화문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광화문하고 이 건물이 같이 보이게. 이 건물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지만 이렇게 지은 거는 이건 잘한 짓입니까? 보다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 동경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수예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이 이쁜 건물이 근사한 건물이지만 이렇게 지어놓는 건 잘못된 거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뒤에 산 앞에다 건물을 짓는데 여기다 가운데 하나 큰 건물을 박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물에서 얼마 있다가 저걸 해요. 박람회를 해요. 이거 경희궁에 있는 그 왕이 쓰던 궁전 그걸 전부 다 어떤 건 부시기도 하고 이게 광화문인데 여기도 뭐 이상하게 막 고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안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라는 게 뭐예요? 박람회가 뭐예요? 박람회 가본 적 있어요? 네, 박람회라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상품, 좋은 어떤 그런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 옛날에 서양의 제국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배워서 여기다가 이 우리나라 공국민 뭐라 그래? 전국민 경복궁에서 여기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거 장사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왕조라고 하는 거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건 정말 문화적으로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 성곽인, 이건 남산이에요. 남산. 지금 남산 올라가면 안중근 기념관 가본 학생 있어요? 안중근 알아요? 안중근 기념관이 거기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궁을 지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신을 모시는 궁이에요. 신궁. 일본 신을 모시는 궁. 그러니까 이 남산의 정기를, 남산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박아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높은 데다가 이걸 짓고 이거를 계속 학생들, 여러분들 아마 그때 학생이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참배를 해야 돼. 여기 참배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한국의 정신, 한국 사람들의 정신은 전부 산하고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는, 할머니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당에 나가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해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때 무슨 기도를 하죠? 우리 손자 서울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공부 잘해서, 내가 농담입니다. 하여튼 잘 되라고 기도를 매일 해요. 산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가 아니고 어떤 믿음인데, 우리 집 잘 되라고, 모든 나쁜 걸 없애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좀 하고, 아마 여기 오신 어른들도 다 그런 부모들 덕에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아까 논 얘기했죠?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그때.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 맞아요. 아까 먼저 빨리 대답을 해서 내가 반응을 안 했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논에 물이 차요. 그럼 또 논에 물이 차면 이 공기가 습해져서 이 위로 되게 올라가서 또 비를 또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항상 산을 보고 절을 해야 돼요. 산을 보고 하늘에 절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이 남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끊으려고 여기다 지은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서울역이 밑에 있어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조금 태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남대문시장에서 위로 올라가죠. 남산 올라가는 길이 있죠. 알아요? 가봤어요? 다음번에 꼭 가봐요. 가보면 이렇게 태계로 해서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여기 가는 길이에요. 이 신부인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잠깐 세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도 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정신 혼을 빼놓으려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예요. 그냥 군인만 와서 이렇게 막 침략해서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래요. 이렇게 정치가들 하는 거 보면 정신을 빼놔요. 딴 데로. 그래야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균관 대학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나와요. 왜 성균관 대학을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벽이 끊어진 이 성벽을 다 허물어요. 허무는데
처음에 허물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지나가서 이 남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남대문을 지나서 우리 황제, 일본의 황제죠. 일본의 황태자가 요 문으로 지나갈 수 없다. 여기 수그리고 지나갈 수 없다 그래갖고 이걸 부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을 안 부시고 옆을 부셔요. 옆에. 그래서 여기 남대문 가면 옆에 없죠. 원래 이 성벽이라는 건 여기 있어야 성벽이에요. 이건 성문이고 성벽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가 붙어 있어야 성벽인데 이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끊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끊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뭐라 그래. 예를 들면 뭐 홍성, 군청, 홍성에 군수가 사는데 그 뭐라 그래. 읍에 있는 거 있죠. 읍에 가면 대부분 성도 있고 뭐 이거 전부 다 해체. 한꺼번에 전국을 좀 해체합니다. 이런 정말 이건 나쁜 짓이에요. 한 나라의 정신적인 어떤 그 상징 장소를 전부 한꺼번에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수업했던 이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정신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이 미친 거예요,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그러면 미친 거예요. 미치고 않으면 그런 시를 어떻게 써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겠어요. 매일 술 먹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거지. 시장만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아까 도시의 글자에 시가 들어간다 그랬죠. 시장, 저자. 제일 큰 시장이 처음에는 종로시장이에요. 종로. 지금 광화문하고 종로 일대 거기가 전부 다 옛날에 시장이었어요. 종로시장. 이건 국가에서 만든 시장이고,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만든. 그 다음에 두 개의 시장이 있었는데, 칠패시장하고 이현시장. 이현시장은 저쪽에 동대문 쪽이고, 칠패시장은 남대문 시장. 이 두 개의 성문 근처에 시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그만 시장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큰 시장만 있고 서울이 일기가 됐었는데 이때 이상이 활동하던 시대쯤 돼서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그 다음에 나온 이 어디 백화점이에요?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내가 신세계 백화점을 뭐 이렇게 야단치려고 이거 가져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시대 만든 백화점이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하고 이상도 많이 갔어요 거기. 어저께 아마 그 수업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이상이 나왔던 다녔던 백화점. 그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겠죠. 여기 있는 물건도 대단히 처음 보는 물건들이고 이게 백화점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번쩍번쩍하게 막 대리석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한 볼거리였을 거예요. 옆에 있는 지도를 하나 잠깐 좀 이제 여기 지도는 일본 한자로 써 있어서 못 볼 텐데 지도를 하든지 많이 봐서 대충 보이죠. 그래도 모양은 보이잖아. 모양은 보이면 자 여기 보면 빨간 게 뭘까? 빨간 거. 저기 빨간 거가 큰 도로죠. 자동차하고 사람이 다는 도로고 파란 건 청계천 물이에요. 물. 아까 그 지도 하다가 이렇게 광화문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쉬어서 이제 종이 있는데 귀각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됐죠. 지금 내려오는 길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은 쭉 연결된 거고 이건 원래 없던 길인데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남대문인데 남대문을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동그라미 쳐진 데 그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걸 짓고 또 하나는 그 백화점 건너편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 근데 그때 당시는 이름이 한국은행이 아니고 조선은행. 이때 조선은행.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고 중요한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있던 자리에 백화점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여기서부터 남산까지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살았어요. 조선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반대로 일본 사람은 이 동네 살고 조선 사람은 일본에? 조선 사람은 일본에서 살아요? 저 위에 살았겠죠. 아까 궁 있는데 궁 근처 경복궁, 청덕궁 그 근처 살았죠. 일본 사람은 거기까지 못 올라와요. 겁이 나서. 전 남쪽에 남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백화점을 짓고 충무로라고 있죠. 충무로가 그 번화가에 거기가 완전 새로운 뭐 다방도 많고 술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충무로 일본 사람의 거리. 그래서 또 드라마를 여러분 안 봐서 얘기 안 되는데 드라마에 이 북쪽에 있는 조선 사람하고 남쪽에 있는 일본 사람 깡패들이 싸우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지? 장군의 아들. 그거 보면 어디서 싸우냐면 중간에 싸워요. 중간이 어디예요? 북쪽하고 남쪽의 중간.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얘기가 안 돼요. 청계천에서 싸워요. 청계천 만나서 그래가지고 대표 나와요. 그래갖고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유명한 하야신가 김도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잘 읽히는데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성적도 좋지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옛날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이제 백화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고 근데 이 무렵에 뭐가 또 이제 성행하냐면 우리나라 아까 한강 보여줬죠. 한강이 큰 길이에요. 그냥 그 강이 아니고 한강으로 뭐가 와요? 뭐로 한양강까지 와요? 배로 오죠. 우리나라 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방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전부 다 배로 물건을 싣고 서울 쪽으로 와요. 그러면 강원도 쪽에서 오는 거는 전부 푸섬이나 강나루 이런 쪽에서 이제 짐을 부리는 거고 서쪽에 있는 지역은 충청도, 마포, 서강 이런 데서 짐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큰 강가에 있는 큰 시장이 있죠. 시장이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는 물건들을 전부 다 그래서 엄청 돈을 벌고 그때 이 사람들이 돈으로 양반 계곡을 사요. 아까 어떤 사람이 강 안에 산다 그랬어요. 대동문 안에. 네? 동네에서 일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지금 생각하면 돈 있고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좋은 물건 비싼 물건 갖다 팔거나 무슨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반들이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유의 사람들이 이제 층이 두꺼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호구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지원 시지를 해요. 이쪽이 마포야? 마포나루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이 거상들이 양반을 사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양반이 아닌데 그냥 시간이 다 됐다 그러는데 그만둘까요? 몇 장 남았어요? 참을 수 있죠? 다녀오세요. 아니 저기 주최측에 물어봐요. 이거 시간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10분? 10분이면 충분하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아까 성조 심리 얘기 맨 처음에 했는데 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뀌어요. 이제 저기서 이제 양반 노릇하다 돈 노름하고 뭐 돈 다 잃고 이런 양반들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왕조 시대가 아니고 서울도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로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는 사람은 상도에서 옛날 왕도에서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상도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돈 있는 사람 왕이에요. 자, 이제 거기까지 조선시대 얘기 끝나고 그래서 지금의 한강 이 지도는 1988년에 제가 좀 잘 아는 건축가가 그린 지도입니다. 올림픽 때 뭐 지도를 하나 그린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아주 지도를 잘 그렸어요. 뭐가 달라요,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하고. 네, 동서남북이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남쪽이 어느 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네, 영등포가 남쪽이에요. 아래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지도는 북쪽이 위로 가는데 이거는 동쪽이 위로 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비교해요. 물이 동쪽에서부터 강원도부터 한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서쪽 서해안으로 가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로 그걸 따라서 이제 그린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현대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봐야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 여기 지명 몇 개 써놨는데 대충 알겠죠? 어디가 강남이고 어디가 뚝섬인지 잠실, 강남, 그 다음에 뚝섬, 용산 대충 보면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옛날 지도하고 뭐가 크게 달라요? 물은 그대로 한강인데 네?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예? 한글로 한글로 그것도 정말 옛날 지도는 뭘로? 한자로.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한자를. 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옛날 것도 보고 좀 더 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뭐 얘기라도 또 잊어버렸다. 다리가 처음 여기 다리 보면 다리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잘 봐요. 한강 인도교 1917년, 그 다음에 1925년 제2한강교, 그 다음에 1969년 제3한강교. 요새 저런 다리 있어요? 없죠? 그때 다리가 워낙 좋으니까 제1, 제2, 제3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불렀어요. 제3한강교는 지금의 한남대교고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입니다. 제1한강교는 원래부터 거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몇십 년 동안에 거의 한 7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들어서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국이 자동차 위주의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그전 완전히 다른 거죠. 얘는 자동차가 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이제 어떤 생산을 위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1980년대에 뭐가 일어나면 두 번의 운동대회를 열어요. 스포츠. 그래서 아시아 경기대회하고 올림픽 대회가 열리면서 80년대가 끝나요. 왜 여기서 스톱하냐면 이때까지가 요 다음이 뭐예요? 요 다음이 되면 뭐가 돼요? 89년 이후에는 이건 모를 거예요. 내가 대답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 시민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왕, 그 다음에 일본 총독,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뭐가 또 건설했죠?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들 몇 사람 네?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이시도 있고 박씨도 있고 있는 몇몇 대통령이 주로 힘으로 누르는 그런 대통령들이 등장하고 지금도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어려운 시대가 다 끝나는 시대가 88년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여행도 외국에 자유롭게 가고 그 전까지는 여행도 못 갔어요. 자, 넘어가면 다리 하나만, 다리 몇 개만 보여줄게요. 다리 여기. 이게 지금 아까 무슨 한강교? 양화대교 제2한강교 두 번째 이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생긴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이런 나들목이라 그러죠. 나들목. 가다 보면 나들목, 무슨 나들목. 영어로는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처음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 이게 생겼고, 여러분 선유도 가봤어요? 여기 선유도예요. 여기 보이는 섬. 저쪽에 하나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곽,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성곽의 바깥에는 아까 뭐라고 성곽 바깥이 무슨 리? 성전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곽 안쪽에도 마을이 있겠죠.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중요한 마을이 명륜동, 해화동. 이거 어디쯤인지 알아요?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 해화동이죠. 성균관대학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지도에 보면 옛날 지도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단지 궁이 있고 뭐 정면사지 다 여기 다 나오다가 여기 뭐가 문묘라고 나와요. 문묘. 여기 성벽이고 여기 문묘입니다. 문묘 다른 이름으로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그래서 조선시대에 생긴 학교예요.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가려는 거예요. 보고 성균관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고 이 동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보면 성균관하고 성균관을 반궁이라 그러고 반궁 여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불렀고 반촌 그 옆에 있는 마을을 반촌이라고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전부 다 이 성균관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균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왕이 될 사람이 성균관 들어요. 왕자들, 그 다음에 양반집 아들들, 양반집 딸들은 없죠. 아들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뽑히면 뭐 지금처럼 총리도 되고 뭐 다 이렇게 출세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성 바깥에 아까 성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신 말고 그냥 여기서 가까운 데만 얘기하죠.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무슨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여기 성북동 아니에요? 성북동 거기 넘어가면 제일 먼저 게 성북동이죠. 성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성북동. 여기 성북동 얘기를 잠깐 하면 여기 성북동인데 성북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과학고 국제고 쭉 나오면 해화마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 극장. 이 옛날 지도인데 옛날 지도에 나오는 아이들 극장이 있다고 라고 누가 뻥을 쳤어요.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 극장. 옆에 있는 게 명륜마을 성균관대학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중요한 대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자,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상문 교수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 현재의 길하고 현재의 도로하고 200년 전에 조선시대 후기 그때의 서울 길을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옛날의 길이에요.
200년 전까지도 있었던 그 길을 같이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이 좀 검해졌는 거예요. 이건 물이 흐르던 길이. 산에서 물이 흐른다 그랬죠?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했는데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길을 합쳐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 왜 우리 설명하려고 했지? 뭘 설명하려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지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옛날 길하고 오래된 길하고 지금 길하고가 같이 겹쳐있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안 변해요.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여기 워낙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이라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우리 연구원들하고 한번 일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잠깐만 할게요. 이게 쌍다리라고 들어봤어, 쌍다리? 뭐 때문에 뭘로 들어봤어요, 쌍다리? 돼지불백. 여러분 인터넷 치면 들어가면 쌍다리 하면 돼지불백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만큼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서 그 쌍다리, 여기가 쌍다리 지역이에요. 이름 쌍다리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이 있다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이 있었어요, 가운데. 이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움푹 파인 거 보이죠? 그 위에 도로가 지나가고 움푹 파인 이런 땅인데, 이게 오래된 길이에요. 오래된, 원래 200년 전까지 다 있었던 길인데, 여기에 새로 시장로가 들어선 거죠. 이 자동차 도로가 들어서서 두 개의 이런 길이 생겼는데, 이거가 길이 생긴 그 길에 여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서냐면 무슨 오신당집하고 뭐 여러 가지 모아질 잡곡 쳤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이 구청장이 그걸 다 철거하고 거기를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오래된 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서 여기 미술관도 하고 오래된 교회하고 수도원도 있고 이렇게 생겨져 있는 약간 좀 이상한 동네가 이렇게 장소를 만들자. 그게 지금 쌍다리 거리 갤러리라고, 이건 구청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거리의 거리에서 뭔가를 주민들이 뭘 활동하는 것을 전시하는 그런 거로 야외 갤러리를 계획을 해서 만든 게 지금 이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 돼요. 오늘 가보면 제일 좋은데. 어머니한테 거기 가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돼지 불백 먹고. 그럼 좋죠? 맛있어요, 거기 불백. 그래서 여기 오늘 본 거를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 600년 전, 700년 전 얘기가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보면 다른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제 이걸 보면 그렇지, 마지막 장면이 이거였지, 여기가 거기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이걸 정비를 한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옛날 600년 전의 길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조금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를 구청장 말려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여기서 아이들 보면 난리가 나요. 여기서 돌아다니라고. 왜냐하면 길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 원래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올라가고 그거 하고 운동 좀 하고 불고기 먹고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 여행을 끝내는 거로. 여기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설명이 어려운데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있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예술가들은 즉흥적으로 저기다가 저런
시설 좀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전시회도 열었고요. 그래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미술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좀 벅벅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못 받는 중간에 했으니까 안 하겠지. 어린이에게 질문 하나만 두 개 하면 안 돼. 해요. 어린이들 어린이가 꼭 질문해야 된대. 엄마들은 질문하지 말고. 잘 안 보여요. 이게 불 때문에 난 여기서 여러분들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어느 쪽에서 이거만 좀 꺼주면 안 돼요? 난 배우가 아니라서 이런 거거든. 글쎄. 자, 질문? 너무 진을 빼놨구나요. 자, 어느 동네에서 왔어요? 집들이 다 어느 동네에 있어요? 이 근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용산에 있어요. 용산? 좋은 데 있네. 용산구 조항동이요. 구기동이요. 네. 누가 질문? 학생이 너무 큰. 네, 아니. 안녕하세요. 그 아시아 선수촌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요. 그 아시아 선수촌하고 올림픽 선수촌도 오늘 주제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교수님은 선생님 처음 뵈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거기도 지금 재건축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의미 있고 저도 사실 그 동네에서 평생 살았고 그 공원에서 유년 시절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걸 건축하신 분이라서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 있는 곳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동네에 사셨어요? 네, 거기. 잠실에? 네, 저도 지금 40년, 거의 40년을 살고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재건축?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면 재건축이 전부 다? 그걸 다시 부시고서 어. 다시 새로운 거. 그럼 모든 데가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왜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무슨 틀? 그 건축의 기본적인 틀을 건축의 기본적인 틀이 뭘까요? 원래 건축물의 기본. 원래 있던 집을 창조해서 집을 새로 짓는 거. 네, 형식을 따서. 근데 그렇게 짓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들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어져요? 전혀 다른 집이죠.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있죠.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에요, 아닌 거예요? 재건축이 아니죠. 그냥 신축. 말을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을 홀리는 거예요.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신축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재건축은 핑계. 옛날에 집이 오래된 집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집이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그게 오래된 집이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하나요? 지금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할 조건이 뭐예요? 집이 30년이 넘어야 된다.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이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똑같은 해에 같이 죽어요? 집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집도 일찍 헐어야 되는 집도 있고 오랫동안
그대로 놔둬도 되는 집도 있죠. 그런데 그걸 재건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40년 되면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 40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 인식을 잘못하게 만드는 그 큰 잘못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뭐 S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미국 대학을 나와도 재건축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어른들 눈이 확 돌아가요. 그 전까지는 뭐 저쩌고 뭐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원래 뭐 저 이렇게 하다가 재건축 그럼 우리 집 재건축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 따르는 길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그건 거의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변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나 뭐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무조건 30년, 40년 되면 헐어야 된다. 헐면 돈이 집이 한 채 있던 게 두 채로 새집 두 채가 된다. 그래서 1+1이라는 말을 태연하게 해요. 그 부동산 사람들이. 우리 1+1 할까? 1+1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쓰는 말이죠. 편의점에서 아래 맞아요. 플러스 편의점에서 그 원도 있어요. 3+1도 있어요? 야. 3+2도 있어요. 네, 알았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그거는 저 주스 사 먹을 때 그런 거지. 집을 어떻게 하나 건축을 하나 가지고 집을 두 개로 늘려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학생과 학생 가족분들만이라도 재건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재건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연수를 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다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그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그냥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뭐 그냥 아무면 다 몰수하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선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안 하도록 안 되도록 우리 다 투표하고. 네, 오늘 강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서울의 변화를 짚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서울 이제 지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보던 풍경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강연 잘 공부해가지고 저희도 멋진 연극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연극은 이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이 아이들 극장에서 이제 공연이 되고요. 저희 남은 강연들도 네 번의 강연들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저희 모던 차일드 예술 클럽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우리 그걸 많이 했어. 잠시 안내 말씀.